맨해튼 섬이 단돈 24달러에 팔렸다? 이 얘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? 아마 역사상 가장 바보 같은 거래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실 텐데요.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바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. 1626년의 그 거래에서 과연 누가 진짜 이득을 봤을까요?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원주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봤지 라고 생각했던 그 통념에 한번 제대로 도전해보는 거죠.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. 이 말 정말 도발적이지 않나요? 24달러를 잘 굴렸으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었다니?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? 먼저 그 유명한 24달러 거래가 뭔지 간단히 짚어보고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대체 뭔지, 그리고 그 숫자들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, 또 그 계산이 어떤 역사적 맥락을 지워버렸는지, 그래서 이 이야기가 왜 위대한 우화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분석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.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죠. 바로 그 유명한 맨해튼 24달러 거래입니다. 때는 1626년 네덜란드에서 온 이민자들이 원주민들에게 유리구슬이나 장신구 같은 당시 가치로 약 24달러어치 물건을 주고 맨해튼 땅을 샀다고 알려져 있죠. 지금까지도 이건 뭐 역사상 최악의 헐값 거래, 불공정 거래의 대명사처럼 불리고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피터 린치가 등장합니다. 그는 복리라는 마법을 이용해서 이 거래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었죠. 대체 어떻게 계산했길래 그런 말이 나온 걸까요? 모든 건 아주 작은 숫자, 바로 24달러에서 시작합니다. 이게 바로 최초의 투자 원금, 즉 시드머니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여기에 마법의 주문을 겁니다. 바로 연간 8% 수익률. 이건 피터 린치가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본 꽤나 견실한 수익률입니다. 매년 꾸준히 8%씩 불어난다고 가정한 거예요.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들어갑니다. 바로 시간이죠. 1626년부터 린치가 계산했던 1988년까지 무려 362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. 자, 24달러, 8% 수익률, 그리고 362년.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정말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. 무려 32조 5천억 달러, 네, 조 단위가 맞습니다. 1988년 당시 맨해튼의 모든 부동산을 다 합친 가치보다도 수백 배는 더 큰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가 되어버린 거죠. 우와, 정말 대단하죠? 수학적으로는 이게 완벽하게 맞아요.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진짜 현실에서 가능했을까? 자, 여기서부터 이 계산의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. 보세요. 린치가 말한 연 8% 수익률,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실제 장기적인 세계 경제 성장률, 한 2~3% 정도죠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어떤 투자 자산이 전 세계 경제가 커지는 속도보다 계속 수백 년 동안 더 빨리 성장한다? 이건 수학적으로 그냥 불가능한 얘기거든요. 게다가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. 36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과 경제 위기, 대공황, 화폐 개혁이 있었겠어요? 그 모든 풍파를 견디고 살아남을 투자처가 과연 존재했을까요? 또 수익이 나면 세금도 내야 하고 판들하면 수수료도 떼일 거고요. 돈의 가치를 갉아먹는 인플레이션은 아예 계산에 넣지도 않았죠. 그러니까 순수한 수학 이론과 실제 현실 사이에는 이렇게나 큰 간극이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숫자 노름에서 잠시 벗어나서 이 계산이 완전히 무시해버린 역사 그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걸 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. 바로 이겁니다. 피터 린치의 이야기는 이 거래를 마치 맨해튼 땅과 24달러 현금이라는 두 가지 투자 옵션 중에 하나를 고르는 합리적인 선택 문제처럼 만들어버려요. 하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. 압도적인 힘의 차이,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 일어난 사실상의 강압적인 거래에 가까웠으니까요.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. 당시 원주민들에게 땅을 사고 판다는, 즉 사유재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. 땅은 그냥 모두가 함께 쓰는 삶의 터전이었죠. 설령 24달러를 받았다고 한들 그걸 투자할 은행이나 주식시장이 있었겠어요? 아무것도 없었죠. 결국 이 계산은 땅을 잃었다는 본질을 흐리고 마치 원주민들이 투자를 잘못한 것처럼 가상의 금융게임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. 자,
그럼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? 수학적으로는 정말 흥미롭지만 역사적으로는 이렇게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. 결론은 이겁니다. 피터 린치의 이야기는 복리의 힘이 이렇게나 대단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아주 훌륭한 우화예요. 하지만 이걸 실제 역사에 그대로 적용해서 원주민들이 더 이득이었다라고 분석하는 순간 그건 아주 위험한 분석이 되어버리는 거죠. 다시 말해 이 이야기는 복잡한 역사적 맥락을 의도적으로 싹 지워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복리라는 금융 원칙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역설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교훈을 주기 위해 현실을 극도로 단순화시킨 아주 강력한 우화인 셈이죠.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. 우리가 흔히 듣고 믿는 매력적인 금융 이야기들, 그 안에는 혹시 어떤 중요한 진실들이 감춰져 있는 건 아닐까요? 항상 한 걸음 물러나서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. 그게 바로 맨해튼 24달러 거래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일 겁니다.